연습 문제 4단원 연습 문제 16번부터 하고 너무 졸려서 시험 아마 시험 특 시험 자 일단 해봅시다. 근데 생각만큼 남은 문제들이 막 번거롭진 않아요. 그냥 평균값 정리만 좀 쓰면 되는 거라. 자 16번 4단원의 16번 연습 문제 4단원의 16번 보실게요.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사실은 주어진 정보 그대로 찬찬히 하면 되는 문제예요. 그래서 16번은 3차 곡선이 있는데 이 그래프에 접하는 기울기가 9다. 그러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다라고 했을 때 접하는 기울기가 9라 그랬으니까 f-x를 구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나오고 얘가 뭐가 되는 9가 되는 x값을 찾으면 되잖아요. 그쵸? 맞아요? 청년 두 분? 뒤에 앉은 청년 두 분? 괜찮아요? 멘탈에 꼭 들어요. 우리 시험도 봐야 되는데. 자, 네. 섞이는데? 그러면 되는데. 자, 그러면 이거 3으로 다 나눠서 풀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가 되어서 x 마이너스 3, 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. x가 3일 때랑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이 기울기가 9인 애들이 나온다. 그쵸? 자 그렇게 되면 x가 3일 때 접점이 되는 애들은 3, 여기다 3 넣으면 27 마이너스 27이니까 이렇게 되고요.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 플러스 2,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. 얘네 두 개가 접점이 되는 거죠. 맞아요? 맞아요? 그래서 접선의 접점이 이렇게 두 개고 기울기는 9가 되는 거니까 뭘 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직선 LM이라고 얘기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.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 접점도 알잖아요. 맞습니까? 맞아요?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도 교재로 극대 독서를 하고 왔으니 주어진 fx의 3차식의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0에서 f'가 0이 되는 게 아니구나. 뭐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그래프를 그냥 개형으로만 그려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일 거고요.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지, 그지? 그죠?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접점이고 여기다가 기울기 9 하면 직선식 L은 Y는 기울기가 9고 지나는 점이 3,2 그러면 x-3 플러스 2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9x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5 이렇게 직선식이 하나 나오고요. 그 다음에 m은 y는 기울기 9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y는 9x 플러스 9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다. 되겠죠. 그래서 직선식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나서 곡선 y는 fx에 접하고 y축의 수직이다. 자, y축의 수직. 자, 첫 번째 조건은 기울기가 9가 된다. 그래서 f-x가 9가 된다로 이제 문제를 풀었고요. 두 번째는 y축의 수직이래요. y축의 수직이라는 건 어디에 평행하다는 얘기예요? x축.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고요. x축에 평행하면 기울기가 얼마예요? 0. 그렇지. 기울기 0이에요. 따라서 f-x가 뭐인 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? 0인 걸 찾고 싶은 거예요. 두 번째 조건은. 맞아요? 그러면 f-x는 3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3으로 나눠버리면 x-2가 0이 되어서 x는 0, x는 2가 되겠고요. x가 0일 때 y값, x가 2일 때 y값이 이제 그래프가 되겠죠.
자,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 0,2, 2일 때는 8,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. 그러면 요 내용, 이 두 번째 조건 f-가 0이 된다를 우리가 5단원에서 배운 극대극소로 하면 얘네가 극대극소인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릴 수 있는 게 0일 때는 2가 되고 2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이면서 요렇게 끝이 위로 올라가면서 끝나야 된단 말이지. 그러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지금 함수가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x가 3일 때 3,2에서 접점이고 접하고 3,2면 어디야? 한번 대략 이쯤 되겠네요. 그러면 3,2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접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 9로 접하는 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0일 때 y축의 수직 x가 마이너스 2일 때 y축의 수직 이렇게 지금 선 4개가 생긴다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이 4개로 이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자.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. 이거. 그럼 얘가 무슨 사각형이에요? 얘가 평행사변형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부터 2까지라 사로 정해져 있어요. 그럼 이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. 이 길이만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 기울기가 9짜리 직선 우리가 아까 2개 구해놨죠? 얘가 뭐가 될 때? 2가 될 때 두 x값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거나 이 두 직선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x값 구해서 그 차이 구하시면 돼요. 이해돼요? 네. 이왕이면 2가 낫겠죠? 2로 한번 해보자. 자, 9x 마이너스 25가 2가 된다. 그러면 9x는 27, 따라서 x는 3. 오, 그럼 이 자리가 3이네요. 그렇겠네. 이걸 왜 구하고 있어? 바보야? 여기가 2잖아. 접점이 2잖아요, 2. 그죠? 바볼세. 이 점은 당연히 3이고요.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구나. 멍청이. 쟤만 구하면 되네요. 자, 그럼 9x 플러스 7이 2일 때를 구하면 되네요. 그러면 9x는 마이너스 5. x는 마이너스 9분의 5. 그래서 여기는 9분의 5 플러스 3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 x라고 하면 되겠다. 여기를 뭐 l이라고 한다. l도 직선식 있네요. 아니, 대문자 a라고 한다면 가로의 길이인 a는 3 플러스 9분의 5 27 9분의 32 이렇게 나오겠죠. 따라서 넓이는 가로의 길이 9분의 32와 그때의 수직거리 4 평행사변형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? 요거 하시면 돼요. 약분이 안 되네요. 9분의 128? 네. 네. 오. 이런,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.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 남은 문제는 다 평균값 정리를 그냥, 평균값 정리가 이러하니까 때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라서요. 네. 자.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실수 전체란 의미죠. 실수 전체에서 fx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2가 되는 성질이 있대요. 자, 그때 주어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2임을 증명해보자 이렇게 되는데요. 얘는 사실은 그래요. 요 형태를 지금 우리가 f 다시 그러니까 도함수의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.
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식이 똑같이 2가 된다는 걸 밝히면 되거든요. 그렇다는 건 지금 극한을 보내는 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와 이 f 다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요. 그쵸? 그걸 설명하는데 뭘 쓰냐면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예요.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잖아요. 왜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. 그쵸? 따라서 그렇다면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면 평균값 정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. 그죠?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쓰는데 평균값 정리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에 어떤 이렇게 기준값 두 개를 잡고 그 두 개를 바로 연결했을 때 그 두 점의 x값의 차이분의 y값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했을 때 그때 기울기와 같은 접선이 무조건 얘네 둘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게 평균값 정리잖아요. 그죠?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f 안에 x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와 x를 넣었을 때의 차이를 구해놨다라고 하면 함수에 들어있는 x 플러스 1과 x 사이에 뭐를 구하시면 돼요? 차이를 구해서 분모에 넣으시면 오케이? 그러면 x 플러스 1과 x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예요. 그쵸? 그냥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관계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지금 실수 전체 구간 중에 임의의 x 플러스 1과 x를 잡아서 이렇게 그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이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c가 무조건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거죠. 이게 가능한 이유는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이고요. 이 문제에서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는 이유는 이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미분 가능하면 자동으로 연속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. 되겠죠? 자, 그런데 이게 왜? 사실 이렇게 하면 다 한 건데요. 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써놓고 보면 분모 정리하면 그냥 뭐예요? 1이에요 그냥. 그쵸? 그래서 지금 얘는 결국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x가 뭐와 같다? f 다시 c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쵸? 자,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지금 좌변에 있는 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에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하는 거니까 여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이렇게 극한을 취해줘요. 근데 선생님 여기는 c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x 무한대로 가는데요. 그럼 여기에 리미트 x 무한대로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? 할 수 있는데요. 봐봐요.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균 변화율, 즉 직접적인 기울기를 구하는 이 두 수 사이에 c가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이 성립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x와 c 사이에는 x보다 c가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. 그럼 생각해봐요. x보다 c가 큰 수인데 x가 무한대로 간대. 그럼 당연히 c도 어디로 가겠어요? 무한대로 가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c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여기 우변도 c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때 지금 요거 이 리미트 얘를 좀 밑에다 다시 써보면 c가 무한대로 갈 때 f 다시 c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문자 c를 그냥 x로만 바꿔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? 얘가 되는 거죠? 그죠? 따라서 이렇게 어떤 값이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을 대입한 f-는 뭐가 된다? 2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서 이 결과는 2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얘는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되나요? 되겠어요?
그 다음 마지막 연습 문제,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. 마지막 문제도 결국은 거의 같은 논리예요. 일단 네, 이렇게 있을 때, 자, 0부터 3까지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고요. 주어진 fx가 다 항식이니까 해당하는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겠죠.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평균 변화율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이 0부터 3까지의 범위 안에 임의의 수 x1과 x2가 있을 때 얘네 두 개를 가지고 평균 변화율 x2-x1분의 fx2-fx1을 한다. 그러면 0과 3 사이에 얘네 둘에 대해서 이 둘을 직접 연결했을 때와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임의의 C가 있을 것이다. 어디에? x1과 x2 사이에. 그리고 이 x1과 x2는 문제에서 설정해준 구간 0과 3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평균값 정리 때문이에요. 자,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 얘들이 임의의 요 0과 3 사이에 들어가는 x1, x2에 의해서 생겨지는 기울기는 그 사이에 있는, 그 구간 사이에 있는 도함수의, 그쵸? 도함수의 값과 같겠죠? 그래서 우리는 0부터 3 사이에 있는 뭐를? 이 도함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해봅시다. f-x를 구해볼게요.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와요. 그런데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를 0과 3 사이에서 구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그냥 표준형 그려서 0부터 3까지의 값 분포 확인하면 돼요. 그래서 표준형 만들 거예요.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해서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.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0과 2에서 x축과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리고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요렇게 볼록한 요런 포물선을 그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. 이렇게. 이게 지금 f-x에 의해서 그려지는 포물선인데 우리는 그 f-x가 언제 0과 3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 계산이 될 때를 하는 거니까 0이 될 때 그리고 2가 될 때 이거 3이구나. 3이 될 때 요 사이 범위 요만큼을 하면 됩니다. 구하면 됩니다. 그러면 C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f-c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최소값 마이너스 1 이상 그건 포함이죠. 평균값 정리를 할 때는 이 C는 경계를 제외한 값이에요. 경계 제외하고 그 사이값,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. 그리고 3은 경계값이라서 C가 될 수는 없는 값이니까 3이 될 때의 값만 제외하시면 3 넣으면 4 빼기 1, 3. 그래서 이렇게 된다. 따라서 f-c와 같은 얘. 따라서 x2-x1분의 fx2-fx1을 계산한 것도 마이너스 1부터 3 미만의 범위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. 따라서 정답은 3이 들어가네요. 1번. 그쵸.
포함되는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S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요건데 S가 포함될 수 있는 범위는 그러면 1번인 거죠. 네.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. 되겠어요? 괜찮아요? 오케이.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값 정리, 평균값 정리 이렇게 정리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애매한데요. 자꾸 이런 조건일 때 이걸 써서 확인할 수 있음 이런 걸 익히시면 돼요.